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약이나 종자 같은 분야는 수입에 의존하면서 돈 안 되는 연구에만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경부선이나 호남선에 비해 노선이 부족한 전라선 고속철의 증편을 위해 7개 시군이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화와 간판의 외래어가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꽃피우는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맑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쉬운 연구, 돈이 안 되는 연구에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농약이나 종자 같은 필수품은 수입에 내맡겨두면서 과연 어떻게 농생명 산업의 중흥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큽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공단에 있는 한 농약 제조업체. 지난 6월 LG화학이 인수한 국내 농약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160여 종의 살균제와 살충제, 제초제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원재료는 거의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산화율은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세요? 5에서 10% 정도 되지 않나 봅니다. 아직 글로벌 회사에서 대부분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드럼통에 담긴 것이 신젠타나 바이엘 같은 해외 글로벌 기업의 원재료. 이런 재료를 섞어 소포장하는 것이 국내 농약 산업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나라 농약 시장의 규모는 1조 5천억 원에 달하지만 이처럼 원재료를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종자 산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 쌀과 보리콩 등 5대 작목만 정부가 생산 공급할 뿐 시장에 내맡긴 품종 대부분이 이제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지불한 로열티만 1,500억 원에 달하지만 농업연구의 핵심 기관인 농진청의 현실 인식은 아니라기만 합니다. 국산 원재 비율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산은 몇 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정확히. 지금 청장님이 그런 거 아시라는 거예요. 왜? 수입을 대체하고 산업화 가능한 연구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 매년 1조 원의 예산을 쓰는 농진청이 과연 무엇을 하느냐는 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개발된 농기계가 농가에 거의 보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지난 5년 동안 157억 원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 97종 가운데 고추수확 운반차와 송풍기능 농약 방제복 등 21종은 특허만 등록됐을 뿐 단 한 대도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 역시 대부분 50대 미만에 머물러 단순한 실험용에 그쳤을 뿐 산업화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부선이나 호남선에 비해 노선이 부족한 전라선 고속철의 증편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전라선 KTX 노선이 지나는 전주와 남원, 곡성, 구례, 순천, 광양, 여수 등 7개 시군은 오는 13일 여수에서 전라선 KTX 협의회 구성을 위한 첫 실무 협의를 시작합니다. KTX 운행 횟수는 경부선이 하루 128회로 가장 많고 호남선은 65회, 전라선은 20회에 불과하며 운행 간격은 경부선이 15.1분으로 가장 짧고 호남선은 29.6분, 전라선은 96분에 이릅니다.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오후 5시 전주 중부교회에서 평화통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초청 강연회를 열고 동북아 공동체로 가는 것이 한국 경제의 탈출구라며 평화통일을 위해 민주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지난 토요일 정읍의 한 축산 농가를 방문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해소할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축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완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상어와 간판에 외래어가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꽃피우는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는 570도를 맞은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의 참뜻을 기리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우리 그린 한글 실력을 겨루는 대회가 펼쳐집니다. 10,000원짜리
집회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또박또박 글을 적어내려가는 참가자들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막 알아가는 초등학생들입니다. 우리 집 가훈과 좌우명은 서예가의 손에 의해 아름답고 개성적인 서체로 한지 위에 되살아납니다.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문명화되고 세계화되는 일상에서 홀대받고 있는 한글. 완판본의 도시이자 가장 한국적이라는 전주에서만이라도 우리 글 한글을 지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서체로 쓰인 아름다운 한글 간판이 고풍스러운 한옥과 어우러지고 영어 프랜차이즈들도 한글 옷을 입었습니다. 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간판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체불명의 신조어와 외국어 간판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옥하고 한글하고 한글 그 간판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또 외래어 뭐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3년 전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한글날. 지속적인 한글 사랑과 관심이 계속될 때 우리 글의 가치와 자부심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저어세 보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도요새학교 등 전국 탐조인 단체와 녹색연합 등 30여 개 시민사회는 새만금공사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인 저어새 서식지의 80%가 사라졌다며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보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인위적 조경용지는 20여 법정보호종의 서식지가 될 수 없다며 갯벌 보전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당분간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해 새만금 MOU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삼성 권오연 부회장은 국토위로 공문을 보내 현재로서는 풍력이나 태양광 전지 등 새만금 2단계 투자가 어렵고 장래에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있을 땐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삼성이 이같이 공식 입장을 표명하며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할 공산이 커 투자 협약 진실 공방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전주을 지역위원장에 김호서 전 도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국민의당 조직가와 특별위원회는 공석인 전주을 지역위원장에 김 전 도의원을 선임했으며 지역위원장 선정에 여러 방식을 숙고했으나 더 이상 공석으로 둘 수 없어 결단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시간, 오늘은 고독사 지킴이단을 소개하겠습니다. 혼자 살던 어르신들이 숨진 지 한참 지나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안타까웠는데요. 전남에서 예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광주 MBC 이계상 기자입니다. 올해 80을 훌쩍 넘긴 할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기고 난 뒤 줄곧 외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30-40만 원에 불과한 데다 병원비도 적지 않다 보니 삶은 그야말로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많아지면 너무 내가 가슴이 아파. 노동일이 먹고 사는데 새끼들 저 새끼들 힘든 게. 이런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생활지도사는 언제나 반가운 손님입니다. 지원해주는 물품은 음료수나 간단한 생필품에 불과하지만 말벗을 해주는 것 자체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자식들 좀 더 나서 나는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손잡아주고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고마웠고 하니 나. 작년 말 기준으로 전남 지역 노인은 무려 39만 1천여 명. 이 가운데 30%를 넘는 12만 2천여 명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2,700여 명이 고독사 위험군에, 이 가운데 200명 정도는 고독사 고위험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독거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을 막기 위한 고독사 지킴이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안부를 챙기게 됩니다. 지역 주민, 우리 노인복지센터가 이렇게 한 구조를 이루어서 그 농촌 밀착형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에게 1:1 돌봄 서비스를 약속하고 나선 고독사 지킴이다는 삶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버팀목이 돼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의 경제사범 집행유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이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제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은 58.2%로 제주와 춘천지법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박 의원은 거액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범죄자가 복역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다며 집행유예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주지방검찰청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26.9%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서울 서부지검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또 전주지검의 체포영장 기각률도 2.38%로 전국 평균인 2.0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농촌에 혼자 사는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 농림어업 총조사에 따르면 전북 지역 농촌 10만여 가구 가운데 혼자 사는 비율은 2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2인 이하 가구 비중은 7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의 복지 정책도 소규모 고령화 가족 구성을 고려한 절절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이면 수서발 고속철도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부선과 호남선만 배치될 뿐 전라선은 빠져 있어 지역 정치권은 물론 상공인들이 전라선 포함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KTX 운행 현황을 보면 경부선이 편도 기준 하루 74여에 달하지만 수도권에서 익산을 거쳐 목포로 향하는 호남선은 24여에 불과하고 익산과 전주를 거쳐 여수로 가는 전라선은 10회에 그쳐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운행 편수와 간격에서 전라선이 차별을 받고 있는데 수서발 고속철에서 전라선이 빠져 있다는 것은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최근에는 주말에 KTX를 이용하려면 한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복합열차로 익산에서 열차를 분리해 호남선과 전라선으로 나누어 운행한다면 선로와 객차 부족의 어려움은 바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안이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으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전라선 권역에는 전주 한옥마을, 남원 전통문화 특화지역, 여수 엑스포 등 대한민국 관광 문화를 선도하는 뛰어난 컨텐츠가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이 있듯이 고속철에서 전라선을 운행한다면 전 국민이 전라선을 이용해 수요를 창출하고 이것이 다시 공급을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것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서발 고속철도 전라선 운행은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부안 위도에서만 자생하는 흰색 상사화 대량 증식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완주군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만경강 주변의 외래 식물 퇴치에 나섰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강 기자입니다. 흰색 위도 상사화 대량 증식이 가능해져 내년부터 노지 재배용으로 보급됩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위도에만 자생하는 멸종 위기종인 흰색 상사화 조직 배양에 성공해 대량 증식이 가능해져 내년부터 위도섬 등의 도로변 경관용으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 배양에 성공한 위도 상사화를 대량 증식해 위도섬 도로변에 제식함으로써 특색 있고 볼거리가 풍부한 거리 조성용으로 모분을 확대 생산할 계획입니다. 만경강 주변의 돼지풀과 미국 쑥부쟁이, 가시박 등의
외래식물 퇴치가 추진됩니다. 완주군은 생물 다양성 유지 등을 위해 환경부 생태계 교란 식물로 지정된 이들 외래식물을 올해부터 만경강 일대를 시작으로 퇴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 분포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군 전 지역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제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순창 장류축제가 오는 13일 개막해 나흘간 순창 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을 비롯해 2016인분 떡볶이 만들기, 수라상 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남원 국제 도예 캠프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춘향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도자기를 선보이고 제작 기법 등을 시연하는 국제 도예 캠프는 국내외 작가 등이 참가해 조선 도자기 원류 남원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남원 도자기의 찬란했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국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어떤 문화 르네상스의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그린 에너지 공급으로 입주 기업들의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익산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3만 8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고효율 발전시설인 2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오는 11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와 현장 활동을 거쳐 81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운영위원회에는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의 진상규명과 새만금 MOU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됐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2000년 이후 개통한 고속도로의 교통량 예측이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07년 개통한 익산 포항선의 익산 장수 구간은 하루 교통 예측량이 6만 대였지만 실제는 14,000대로 25%에 그쳤고 고창 담양선의 고창 장성 구간과 순천 완주선도 교통량이 예측치의 48%에 머물렀습니다. 또 2001년 서해안선에 개통한 군산 무안 구간의 하루 교통량도 예측치의 61%에 그치는 등 신뢰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샌드아트와 오케스트라 등 다양하게 마련된 보는 클래식이 오늘과 내일 부안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공연 문화발전소 명태의 창작 뮤지컬 다냐 별곡이 내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전국을 순회하는 새만금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이 모레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미술 교사들로 구성된 녹색종이가 교동 아트미술관에서 25번째 정기전을 엽니다. 프랑스 영화계의 거장 로베르 브레송의 작품을 내일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무료로 상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논의하는 국제포럼이 모레부터 이틀간 부안군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전주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모레부터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립니다. 지방 토속 예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오는 13일부터 나흘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펼쳐집니다. 예비 엄마들을 위한 임신 육아 산모 교실이 내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있습니다. 제1회 전주 한옥마을 전국 글짓기 대회 참가자를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는 맑은 가운데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는 1.5에서 2.5m로,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